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이사입니다. 몇 달 전에요,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에 한 개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이 만선이 돼버렸죠. 모집 인원 0명. 구체적인 인원수가 있어야지 낚시글이냐? 모집 인원 0명을 이해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 됐죠. 자, 논란이 된 모집 인원 0명. 쉽게 말해서 이 10명 미만의 임원을 뽑을 건데 내부 상황에 따라서 최대 9명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단 한 명도 뽑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픈 해프닝이었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읽고 쓰고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글은 아는데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맹률은 75%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해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신사고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문해력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자, 문해력 하나만으로요 내 삶의 질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도 위협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펜, 즉 문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1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 문해력 능력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해당 조사에서 테스트에 참가한 시민들의 문해력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수준 1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수준 4 이상까지 총 4단계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인 수준 4 이상으로 분류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82%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수준 1로 분류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64.5%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문해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무슨 얘기죠? 정치 만족도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준 1로 분류된 시민들은요 23.3%만이 만족한다 라고 답을 했는데 수준 4 이상으로 분류된 시민들은 50.9%가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안다면 일상 속에 사소한 오해와 실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문해력 저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학습에 매진 중인 학생은 물론이고요, 성인 역시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어떤 이 문해력이 너무 딸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화 수준과 그리고 고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의 대화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그런 보도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이건 회사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사고찰은요,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해력 수준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꽤 의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 문해 능력 조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대별로 등급이 나와 있어요. 젊은 층 보고 문해력 수준이 심각하다, 한자 몰라서 그렇다 등등 말들이 많죠. 근데 결과는요, 대세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점수인 수준 1부터 가장 높은 점수인 수준 4 이상으로 총 4등급으로 분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대와 30대는 95.3%가 최고 등급인 수준 4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최고 등급인 수준 4 이상은 얼마 될까요? 64.4%밖에 안 됩니다. 자, 비록 단편적인 조사긴 한데 이 숫자만 보면 젊은 분들보다 오히려 중년층 혹은 장년층에서 문해력이 낮다라는 게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떨까요? 왜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 문해력 부족해서 수업에 진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2018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읽기 영역에서 514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점수 얼마나 될까요? 487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개 회원국 중에 총 5위입니다. 상위권이죠. 근데 읽기와 이해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이해하냐는 얘기지. 읽기는 잘 하는데 이해나 해석은 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020년에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학생의 27%가 교과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걸 거고요. 2021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에 대한 식별률은 25.6%에 불과했다고 하니까요. 회원국 평균은 40.4%거든요. 정말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기성 전자우편, 즉 이른바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학생들이 글은 읽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글을 해석하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식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인데 아무런 정화작용 없이 제공되는 정보를 그대로 흡수한다?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피싱 사기가 많나? 자, 어쨌든 더군다나 이 성인들 역시도요, 정보를 두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엔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자, 한국 NGO 신문은 지난해 시민들의 가짜뉴스 인식 조사를 3일 동안 실시를 해봤어요. 전국 20대에서 50대까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가짜뉴스를 직접 경험한다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2.5%였고요. 구별할 수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30.8%, 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16.7%에 불과했습니다. 자, 모르겠다는 것도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는 비율은 거의 한 80%가 넘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가짜뉴스가 위험하다는 건 역시 인지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2022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는요, 19개 국가의 성인 24,525명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짜뉴스 확산을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의 82%는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 최근 들어서 이 AI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상에서도 정말 많은 이상한 뉴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지난해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저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짜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요, AI로 이스라엘 포로를 석방하는 가짜뉴스가 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군을 칭찬하는 조작된 기사 역시 확산이 되면서 국가 내 갈등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신조어가 새롭게 탄생하기까지 했죠. 바로 인포데믹,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포데믹은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인데,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 인포데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인포데믹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편 비용은요, 2020년 기준 약 8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짜뉴스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기에는 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회적 갈등과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까지 저하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문해력이 딸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로 인한 후폭풍,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전문가분들은 이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뭘 권하고 있을까? 독서를 권유하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 한국인들이 독서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과연 독서를 많이 하실까요? 여기 아마 제작진들 모여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독서 많이 해요? 1년에 뭐 몇 권이나 읽나요? 그쵸. 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안 읽기는 해요. 이게 물론 세대가 다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늙은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세대들도 어쩔 수 없이 독서량이 굉장히 좀 많게끔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좀 많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었던 세대죠. 근데 지금은 책보다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시청각에 의존해서 모든 정보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걸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최근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 그것도 많은 거예요. 3.9권에 불과했고요. 종합 독서율은 43%로 성인의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 독서율은 훨씬 높았어요. 아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달랐죠. 95%였고 종합 독서량은 36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연간 종합 독서율은 교과서, 참고서 등은 제외를 했으니까 저는 이 학생들이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요,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독서를 그래도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이 읽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낮다라는 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읽긴 하지만 전자기기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근데 얼마 전에 교육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요, 교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책보다는 전자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인데 교과서마저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물며 이 교과서가 디지털인데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세상 속에 판치는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신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약간 노땅에 반열에 오른 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얘기들이 새로 입사한 분들과 어떤 대화에 혹은 이 업무를 주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 지금의 교육 과정들이 바뀌면서 이 친구들이 미래의 동량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심각한 문해력 저하,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